적극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부터 먼저 선정하여 자, 김민지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뭐랄까 이제 지역구 세습 논란, 아들한테 세습 논란이 불거진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제였나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는데 아들 공천 이렇게 아들 공천 외쳤습니다. 계속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인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지역구는 경기 의정부 갑인데요. 이 공석이 되는 자리에 바로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허허. 지금은 민주당 의정부 갑 이 지역의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아이고야. 아버지가 불출마하는 이 지역구에 내년 총선에 내가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이 예산안 밀어붙이기 이렇게 하는 거 아들에게 지역구 물려주기 위한 거 하는 것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512조 원짜리 보훈 공천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자, 아들 문석균 상임부위원장의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제가 아버지를 도와드렸다고 생각하죠. 저 농담 반. 아버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잘 이을 수 있고 가장 최적격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 내년도 이제 본인의 아버지 지역구에서 난 출마하겠소이다 선언한 거예요. 총선 출마 준비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지역구 세습 비판이요.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정면 돌파를 선언했고요. 시스템 안에서 경선으로 겨루겠습니다. 근데 하고자 이게 보면 다음 그래픽 좀 한번 다시 그냥 같이 줄래요? 다음 그래픽? 이게 보면 이렇답니다. 이런 경우 있었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김세연 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부친 지역구를 물려는 받기는 했으나 부친이 돌아가신 지 3년 뒤에 출마했다. 근데 문희상 의장의 아들은 지금 바로 물려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차이점이 있죠.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부친 지역구를 물려받았습니까? 그렇지 않고 김영호 의원은 부친인 김상현 전 민주당 고문과 다른 지역구에 출마했다. 그대로 의정부 갑을 물려받는 거랑 차이가 있죠. 현역 국회의원 아들에게 곧바로 지역구를 물려준 전례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게 지금 정치권의 해석인데요. 학부장 어떻습니까? 예, 특히 이제 김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렵게 해가지고 매우 우승이 어렵게요? 됐거든요. 지역구도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세습하고 세습이 아닌 거에 뭐의 차이가 있냐면요. 바로 위에 있는 부친의 그 지역구를 바로 물려받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유권자가 무슨 재산입니까? 유권자가 재산입니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냐면은 그 자기 지지자들을 그대로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그렇습니다. 유권자가 재산도 아닌데 자기 지지자들 다 나 이제 여기서 나가니까 내 아들을 대신 지지해 주시오 이런 얘기인데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제가 보기엔 어느 경우에도 적어도 자기 자신이 특히 의정부 같은 거 어떤 경우냐면 지금요. 거기에는 의정부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회의원은 안 나오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만약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 저기서 나온다. 그럼 사실상 거의 혼자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단독 출마나 마찬가지처럼 돼 있고. 그러니까 되면은 뭐 그대로 지금 지지자들만 그대로 하면 바로 당선인 건데 그걸 과연 우리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경선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 이런 정치 과정에서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설령 만약에 제가 국회의장이라면 저는 아들이 나온다. 야 다른 지역구에서 나와서 네가 너 국회의원 하는 건 좋은데 예, 내 자리에서 나오지 내 자리 말고 딴 데 가서 해. 아니면 내가 적어도 한 번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네가 스스로 지지자를 만들어가지고 지역 해라. 갈고 닦아서 다음에 해. 예,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맞는 더 것이다. 떳떳하지 않았을까. 문희상 국회의장으로서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떳떳할 것 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아들 지역구 세습 논란. 그러니까 아버지 문희상 의장 지역구 그대로 물려받는 세습 배지를 따겠다는 선언이다. 얼마 전에 예산안이 통과됐잖아요. 512조 원짜리 보훈 공천이다. 실제 글쎄 이거 어떻게 될지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라는 게 이제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정치인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정치인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걸 뭐 누가 말리겠어요? 예. 그건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저게 현역 국회의장 신분이라는 막강한 힘이 있을 때 물려주니까 문제라고 봐요. 힘이 있을 때 물려주는 게 그렇죠. 문제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버지의 입법 지역구를 부수장. 그대로 물려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가끔. 근데 그건 아까 우리 하국장 말씀대로 자기가 정치의 가업을 잇고 싶으면 자기의 정치적 자원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정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내년 4월 공천인데 아버지가 현역 의원 아닙니까? 지금 어찌됐든. 육선. 그리고 국회의장이고 무소속이니까 지역위원회는 지금 뭐 다른 사람으로 직무대행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얼굴마담일 거고 상임위 부위원장이 사실상 직무대행을 대신해서 아마 지역구 관리를 할 거예요. 아하.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버젓이 계시는데 내년에 민주당에서 공천할 때 그 아들이 나와 있는 그 공천에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 문희상 국회의장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굉장히 균형감이 있으신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국회의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아버지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들이라면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 찬스를 그냥 놓고 아버지 찬스를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저는 놓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장. 사실 이제 세습 소위 의원 지역구 물려받은 사례는 안경필 전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경필 의원 같은 경우는 남평우 이제 의원께서 사망 후에 물려받기도 했고요. 사망후군요. 예, 그것은. 정진석 의원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성모 출신의 지역구를 물려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예산안과 공천을 연계해서 생각하는 건 좀 너무 또 과장된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예. 예산안 어찌되었건 12월 2일까지 예결위에서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통과됐어야 됩니다. 그게 통과 안 되다 보니까 고도의 이제 당의 지도부 간에 4+1이 이제 가동되면서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건 너무 어불성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저 예산안을 통과시킨 전체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이제 공천 심사를 들어가게 될 텐데 저분들이 다 공천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너무 이게 확대해서 그러니까 연계해서 해석하기엔 너무 무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시청자 여러분, 이제 화제가 확 전환이 되니까요. 그거에 맞게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이제 아들 세습 논란에 이어서 이제 전혀 다른 주제.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골프 쳐갖고 논란됐는데 이번엔 건배를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제 12월 12일이었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강남의 고급 중식당에서 예전 하나회 멤버들과 야. 오찬을 갖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허허. 지난번 골프장 영상을 공개했던 정의당 이만솔 부대표가 공개를 한 건데요. 12.12,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가 있었던 40주년인 어제 이런 12.12. 오찬을 즐긴 것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두환 대통령 건강 이상 없어 보이고요. 대화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강남에 있는 한 중식당, 고가의 중식당에서 어제는 그야말로 12.12 쿠데타를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날 와인잔을 곁들여서 건배를 외치면서 2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를 즐기다가 이만솔이라는 사람에게 이른바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순자 여사 모습입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닌가요? 옆에 앉아있는 여성분인가요? 이순자 여사는? 아무튼. 자, 이 중식당에서의 오찬. 지난번 골프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하국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멘탈도 좀 대단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저기에서 20만 원짜리 오찬을 했다. 이건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날이 이제 12.12 쿠데타에 40년 되는 날인데 예. 12.12 쿠데타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가장 다시 뒤로 돌리는 그런 사건의 발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검찰에서도 저게 결국 기소가 돼가지고 사형까지 언도가 된 상황이거든요. 예. 적어도 자기 자신이 지금 내년이면 90일이거든요. 내년이면 90일입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어허.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 앞에 그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전비인데 그걸 사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어떤 용서를 받은 다음에 고급 요리를 즐기든 골프를 치러 다니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좀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것이 저는 진짜 안타깝고요. 예. 앞으로도 지금 남은 여생 동안에 반드시 좀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어제 저 현장을 이제 이른바 알아내고 했던 지금 저 전두환 전 대통령 앞에 있는 저 코트 입고 있는 저 남성 보이시죠? 뒤에 이만솔 정의당
직함이 뭡니까? 부대표? 부대표. 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실제로 한번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정유영 부대표 이반철입니다. 오늘이 저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날을 이렇게 축하 기념회를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아까 이제 누구냐고 그랬잖아. 네, 뭐 관계자가 이렇게 입을 틀어막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좌측의 화면은 지난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골프 회동을 갖는 모습. 지금 이제 이른바 뭐 알츠하이머라고 하죠. 예,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 골프장에서 목격이 돼서 치매 앓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 비판이 있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12.12 쿠데타를 직접 본인이 일으킨 날 40년이 되는 날 2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중식당 5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